안녕하세요. 초보자와 연장자를 위한 노하우 마인드맨 김영진입니다. 오늘은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배경에서 분리시키는 방법을 아주 쉽고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포토샵입니다. 아시다시피 포토샵은 무료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는 가히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전문 그래픽 디자이너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 스스로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알아나갑니다. 저는 또 이런 방법을 제 모든 기반이 마인드맵이거든요. 마인드맵으로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이렇게 함께 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 설명에서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서 마음 놓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를 하시든 또 혹은 모바일에다 넣어서 하시든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이미지는 이런 데 쓰였어요. 썸네일 이미지를 만드는 데도 쓰이고 동영상 내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제가 어떤 사람을 지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포토샵의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이걸 하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경에서 이 접시와 이 접시 위에 있는 음식을 분리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빠른 선택 도구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화살표들이 있는 게 있어요. 화살표가 있는 게 있으면 약간 길게 누르시면 그 서브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여기에서 빠른 선택 도구가 아니고 자동 선택 도구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빠른 선택 도구로 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피사체 선택이 있고 위에 보면 선택 및 마스크가 있는데요. 선택 및 마스크로 하죠. 이렇게 되면 빨간 마스크를 씌워놔요.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이 속성이 나오고 왼쪽으로는 툴이 이제 단순해집니다. 빠른 선택 도구, 그 다음에 가장자리 다듬기, 그 다음에 브러쉬, 그 다음에 다각형 올가미 도구가 있고 손바닥 도구가 있고 돋보기 도구, 요거 두 개 다 하고 약간 위에 나오는 이 메뉴들이 여기서 쓰는 거에 다 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이건 사각형이 좀 있으니까 이 사각형부터 먼저 한번 다듬어 보죠. 돋보기 도구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 먼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따보죠. 여기에서 약간의 단축키를 말씀드리면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누른 상태에서는 손바닥 툴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에 클릭을 해주시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확대된 경우에는 이렇게 손바닥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원상태의 도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둥그런 거는 이걸 다각형 도구로 하기가 곤란하니까 동그란 건 건너뛰고 또 직선이 나온 부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클릭을 해주면 그만큼이 선택 안에 앞으로 포함될 겁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움직이고 클릭, 손을 띄고 다시 클릭,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화면을 움직이고 클릭, 끝으로 왔습니다. 이 끝부분이 약간 아쉬워요. 약간 둥그렇게 갈라져야 되는데 여기서 클릭을 하죠. 그리고 위로 가고 여기에서 직선으로 클릭을 하고, 이렇게 조그만 개미같이 생긴 게 바로 앞으로 선택될 부분입니다. 둥그런 부분은 좀 더 정밀한 툴로 작업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 끝부분에 클릭을 하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손바닥으로 바뀌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끝부분 맞추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오면요, 이 다각형 올가미 도구가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이러면서 그 부분이 선택이 되게 돼요. 선택이 된 부분은 여기에서 보면 마스크가 벗겨집니다. 또 손바닥 도구를 두 번 누르면 이렇게 전체 화면에 꽉 차게 나타나요. 자, 여기에서 제일 위에 빠른 선택 도구를 클릭을 하시면 위에 더하기 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하고요. 여기서 빠른 선택 도구에서 더하기에 클릭을 하시고서 붓의 크기는 좀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에 더하기의 마크가 나타나요. 여기서 클릭을 하고 적당히 움직이면 자동으로 알아서 비슷한 곳을 선택을 해줍니다. 약간 모자른 부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끝부분에 약간 벗어난 거는 좀 이따 정밀하게 좀 따주면 되거든요. 사실 이 정도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과거에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좀 빠른 시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배경이랑 분리를 시켜줘야 되고 다시 손바닥 도구를 클릭을 하고 다시 이 왼쪽 밑에 부분으로 오죠. 여기서 빠른 선택 도구로 적당히 해보죠. 적당히. 다른 데로 벗어나지 않게. 이 끝부분이 약간 걸려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되면 거의 된 거예요. 이 끝부분이 좀 아직 안 됐죠? 이 끝부분도 여기선 브러쉬 도구를 쓰겠습니다. 브러쉬 도구는 붓을 좀 작게 해갖고 한 5픽셀 정도로 두고 이게 픽셀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가고 여기서 브러쉬 도구로 정교하게 손을 조금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손을 계속 이렇게 가고 있으면 뒤로 가기 컨트롤 Z를 누르면 그게 다 취소가 돼요. 조금 하다가 손 띄고 조금 하다가 손 띄고 조금 하다가 손 띄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정교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손바닥 도구를 2번 클릭하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선택이 됐죠. 이 끝부분도 이제 한번 선택에 포함을 시키죠. 브러쉬 도구로 이렇게. 자, 다시 손바닥 도구로 전체를 보고 이 부분에 또 배경과 분리시켜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이게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그럼 브러쉬 도구에 이번엔 마이너스를 누릅니다. 마이너스를 누르시든지 아까도 Alt키가 반대라 그랬죠. Alt키를 누른 상태로 되면 이게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붉은 부분이 선택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끝부분도 좀 다듬어 줄까요? Alt키를 누르고 약간 이렇게. 오케이.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된 겁니다. 이 끝부분이 약간 좀 너무 직선으로 잡혔어요. 이걸 좀 이렇게 좀 키우고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손바닥 도구가 나타나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끝부분에 이 부분을 약간 동그랗게 다듬어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도구, 마이너스 선택 도구로 이렇게 해놓고 Alt키를 누르면 반대라 그랬죠. 마이너스로 약간 다듬죠. 끝을 이렇게 둥그렇게. 이 끝도 약간 둥그렇게 다듬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가 되면 거의 선택이 된 거예요. 여기서 보기에서 그냥 흑백을 어디 한번 볼까요? 이 안에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좀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거의 들어왔어요. 이 끝부분에 보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브러쉬 도구로 플러스 도구로 약간만 손을 보죠. 약간만 끝부분이요. 약간. 오케이. 이건 사실 와컴 태블릿에 연필로 하는 게 훨씬 나은데 저한테 그게 없어요. 자, 손바닥 도구를 2번 클릭을 하고 어디 한번 오버레이로 한번 볼까요? 예,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출력을 할 것인가, 이 밑에 보면 새 레이어라는 게 있고 뭐 선택이 있고 한데 저는 새 레이어로 하겠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확인을 누르면 배경이 없어진 상태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건 하나의 레이어 형태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뒤에 배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눈을 키면 배경이 보여요. 근데 이건 배경에서 완전히 분리가 된 거거든요. 이때는 편집에, 파일의 편집에 자유 변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각이 씌워집니다. 이래서 이걸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이동을 하시다 보면 상하로 중앙이 맞았다 그러면 이렇게 핑크색 선이 나타나고 좌우로 중앙이 맞는다 그러면 딱 중앙에 이게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는 줄이거나 느리거나가 자유자재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뭐 필요한 만큼 줄이시거나 느리시거나 하시고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더블 클릭이나 엔터 키를 누르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배경에서 보면 많이 이제 이동을 했죠, 이렇게. 자, 오늘 저는 빠른 선택 도구를 통해서 선택 및 마스크에 들어가서 여기서 직선을 선택하는 것과 세밀한 부분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건 익숙하게 되시면 이 정도 이미지는 한 1분, 2분이면 배경에서 분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번잡한 것보다는 이렇게 배경에서 분리하면서 좀 특징적으로 만드는 게 좋겠죠? 어떠십니까? 자, 그럼 이어서 저는 이걸 아주 빠르게 영문판으로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어판입니다. 영어판에서 역시 퀵 셀렉션 툴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선택과 마스크가 나왔고 어떤 주제를 선택하는 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셀렉트 서브젝트부터 해보죠. 클릭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서브젝트가 뭔지를 알아요. 포토샵이. 약간 부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죠.
이 개미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게 선택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 Select and Mask를 클릭을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한글판에서처럼 이런 부분이 나타나죠. 이렇게 선택이 된 부분은 제 모양이 나타나고 나머지는 붉은색 마스크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 선택을 빼줘야 될 부분, 이쪽에 라쏘 툴, 라쏘가 올감이라는 뜻이거든요. 폴리곤 라쏘 툴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이거는 선택 마이너스입니다. 이 부분 선택 마이너스를 누르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좀 정교하게, 그리고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동그라미가 생기면서 그 부분에 빨간 마스크가 채워집니다. 다시 손바닥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화면을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릅니다. 그럼 손바닥이 나오면서 화면이 이동이 되죠. 이 부분에 역시 선택 마이너스를 시켜보죠. 처음으로 돌아오면 동그라미가 생기면서 그 부분에 마스크가 생기죠. 자, 이 부분이 지금 또 배경에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처럼 브러쉬 툴로 마이너스를 선택해도 되고 플러스 상태에서 Alt 키를 눌러도 됩니다. 마이너스로 누르고 이 부분을 이렇게 칠해주면 붉은 마스크가 생기면서 선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부분. 자, 어디 또 손바닥 마크로 볼까요? 이 부분에 또 원치 않는 영역이 생겼어요. 이 부분. 이거는 역시 폴리곤 라쏘 툴, 다각형 라쏘 툴로 마이너스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마이너스를 시켜버리죠. 이 손으로 만든 수제품이 돼서 약간 울퉁불퉁해 갖고 검은 부분 없애고 여기까지 가서 적당한 위치에 클릭을 하고 스페이스바 눌러 손바닥 나오게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동그라미가 생기면서 그 부분에 붉은 마스크가 씌워졌죠. 근데 이 끝부분에 약간 빠지지 말아야 될 부분이 빠졌어요. 이거는 플러스 도구로 선택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손바닥 도구로 여기까지 가서 다시 이렇게 하죠. 오케이. 자, 어디 한번 볼까요? 나머지는 뭐 거의 이 끝부분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브러쉬 도구로 작게 해서 마이너스로 더하기로 해야죠. 더하기. 선택의 이만큼을 끝부분을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오케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라쏘 툴로, 다각형 라쏘 툴로 이 부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해서 제외를 시켜버리죠. 그럼 붉은 마스크가 그걸 덮어 씌웁니다. 자, 손바닥 툴. 이 정도면 뭐 거의 됐다고 봐야죠. 블랙 앤 화이트로 한번 보고 안에 포함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다시 오버레이 모드로 와서 아웃풋을 레이어, 새로운 레이어로 하겠습니다. 뉴 레이어. 오케이. 예, 이렇게 됐죠. 이것을 이 상태에서 Move 툴로 이렇게 하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끝부분은 안 했네요. 이 끝부분에 약간 동그랗게 하는 거. 이거는 이 레이어에서 지우개로 좀 지워주면 됩니다. 지우개가 크기가 8 정도 되는데 약간씩 좀 둥그렇게 모서리를 지워주죠. 그럼 레이어에서 빠져요. 이 부분이.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Edit, Free Transform, 이게 Ctrl T로 누르면 됩니다. 이거 놔두고 Ctrl T를 누르면 이렇게 되죠. 아까처럼 줄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또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 분홍색 선이 정중앙에 와 있을 때 이게 정중앙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엔터를 누르든지 혹은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그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죠. 아까처럼 똑같아요. 배경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배경에서 이것만 분리된 겁니다. 여기에서 내보내실 때 이건 어떻게 한글판이나 영문판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아직 영문으로 움직이는 걸 못 찾았어요. Export 했고 Export as 그렇게 되면 한글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JPG로 보내면 흰 배경이 다 살아있고요. 여기서는 PNG로 보내고 PNG에서 투명도, 영어로는 Transparent입니다. 투명도를 하게 되면 이게 배경이 투명하고 이것만 나오는 투명 배경 위에 이미지로 나오게 되고 요즘은 이런 PNG를 많이 써요. 여기서 모두 내보내기, 영어로 하면 Export All을 하게 되면 이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썸네일을 할 때도 쓸 수도 있고요. 또 동영상 이미지 혹은 블로그 이미지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거죠.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곳은 충남 예산 꽃밭들 마인드맨 김영진입니다. 제가 사진을 가르쳤던 사람의 타임랩스 한번 보시죠.
엊그제 찍은 거예요.